국내 백화품 중 우리타워가 개발 10년 만에 상주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 인근 바닷가에서 정체불명의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에 광주 전남 지역민은 암울했던 5공 화국 시절을 떠올리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이른 추위는 물러가고 오늘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맑은 하늘과 함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가을을 완연히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출근길에는 안개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함이 감돌고요. 낮에는 따뜻하게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서 체온 변화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선선하죠. 대구의 기온 8도, 안동 5도, 구미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 18도, 구미 19도로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는 가운데 비 소식 없이 이번 주는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펼쳤습니다. 일찌감치 상위 스플릿 진출은 결정했지만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울산 전북과 함께 파이널 A가 결정된 대구FC의 상대는 상위 스플릿을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전반까지 대등했던 경기는 간절함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책성 플레이로 선취골을 내준 대구. 세트피스 상황에서 추가 실점하며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경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팀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팀에 맞는 선수들, 팀에 좀 이렇게 간절한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상위 스플릿에 이름을 올렸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지키기 위해선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총력을 쏟아야 할 대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리그 3위. 만약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ACL 본선 직행 티켓이 걸린 FA컵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DGB 대구은행 파크 시대 이후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대구FC는 파이널 라운드에 앞서 오는 수요일 펼쳐지는 FA컵 4강전에서 대회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패배 직전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해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오후 펼쳐진 SSG와의 맞대결에서 삼성은 실책성 플레이로 선취점을 내줬고 호투를 이어가던 뷰캐넌이 흔들리며 홈런까지 허용해 0대3으로 끌려갔지만 8회 말 구자욱과 강민호의 홈런포가 터지며 3대3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무승부와 함께 반게임차 선두를 유지한 삼성은 오늘과 내일 휴식일을 가진 뒤 수요일 고척에서 키움을 상대합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 인근 바닷가에서 정체불명의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환경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포항시도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거품이 포항 죽천리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이 하얀 거품과 뿌연 물은 바다 수평선을 향해 수십 미터까지 번져나가 하얀 띠를 만들었습니다. 모래사장 한가운데 하얀 거품과 뿌연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과 낚시객은 갈수록 악취가 심해져 숨쉬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하수구에서 나온 냄새가 달라요. 화공약품 냄새.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문을 닫는 적이 있거든요.
막 화학 냄새 같은 게 확 나더라고요. 인근에서 해수를 끌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어간은 올해 물고기 1.4톤이 집단 폐사해 2,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가 여기 이날 죽었지. 그 다음날 또 당 알아봤는데 이날 또 죽지. 영일만 제1산업단지에서 처리된 폐수가 이 하수구를 지나 바다로 유입됩니다. 주민들은 2017년 이후 영일만 제1산단에 철과 금속을 원료로 사용하는 배터리 생산업체 등이 집단으로 들어선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들이 자꾸 입주를 하면서부터 이게 요즘 들어 계속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악취가.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포항시는 올해 2차례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 하얀 거품을 분석한 결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부유물질은 235.3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치의 23배에 달했습니다. 뿌연물에서는 카드뮴 성분도 0.008 검출됐는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치 0.005를 초과했습니다. 아주 염려를 많이 하는 중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폐사한 물고기를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또 가둠이 얼마 들어있니 그런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포항시는 이 오폐수를 3개월간 모니터링해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의 출처가 어딘지 분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치는 초과됐지만은 이게 잠재 특이 아까 산성토에서 나온 그 토양에서 용출된 성분인지 안 그러면은 그 오수에서 자체적으로 오폐수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건지는. 공단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처리수로 악취와 어업인 피해는 물론 바다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산업단지 폐수가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이 이달 29일입니다. 대구에서는 10월 21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206만 명의 98%인 204만 명에게 5,10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대구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발언에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암울했던 5공화국 시절을 떠올리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온갖 반인권적인 철권 통치가 자행됐던 80년대 초중반의 역사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뒤 국민들의 직접 선거가 아닌 체육관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전두환 정권. 온갖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식 공포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신을 했다고, 인상이 험하다고, 터무니없고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대에 끌려가 무자비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대표하는 또 다른 악행은 수많은 공안 조작 사건들입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인사들을 반체제 빨갱이로 몰아감, 항림 사건에서부터 구미 간첩단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공안 사건까지. 이들 사건마다에는 갖은 형태의 불법 구금과 고문 수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신 체제를 얘기할 때 동토공화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혹은 겨울공화국. 그런데 이 전두환 체제는 겨울공화국 이상으로 무섭고 암울했었죠. 경제 전문가를 중용해 경제 안정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당시 유례 없이 오랜 기간 이어진 낮은 유가와 낮은 금리, 저달러라는 삼저 현상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기업들로부터 9,500억 원의 검은 돈을 챙겼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야만의 시대로도 불리는 전두환 집권기.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은 호남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고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놓고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토지주, 도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개발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허가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MBC 송원일 기자입니다. 환경단체와 토지주, 시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 285명은 제주도와 제주시가 사업자와 한통속이 돼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허가를 줬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 8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고 지난 7월 사업이 허가된 이후여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환경부가 법정보호 동식물을 조사해 보존 대책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만 조사해놓고 1년 4계절을 조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 특례가 아닌 민간 특혜, 특정 집단 특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시행 기준인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도시공원법 조항을 제주시가 무시했다는 것. 2016년에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번 민간 특례 사업도 경관 훼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정말 무책임한 이런 개발 사업이 어떻게 행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 경찰 수사가 따라야 되고 공익소송단은 이번 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고수온과 적조 못지않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병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물고기 이동 병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대규모 폐사가 발생한 남해안의 한 양식장. 최근 수온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면역력 저하의 어병이 겹쳐 폐사에 이른 겁니다. 이처럼 어병으로 양식 어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경상남도가 외딴 섬의 양식장을 찾아가는 이동병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기 쪽에 이상이 있는가 그걸 몰라서 지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양식장 좌대가 순식간에 검진실로 변합니다. 공수산질병관리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물고기를 수거해 질병 감염 여부 진단과 처방을 내립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고기가 치료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지난해 질병으로 인한 양식 어종 폐사율은 품종별로 20%에서 60%에 이릅니다. 특히 세균성 감염과 같은 단순 어병에서 최근엔 집단 폐사를 유발하는 복합 감염성 질병이 확산하면서 어민들이 경험만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질병 관리에 의한 의료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취약한 양식장의 질병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방역 조치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 바다 물고기 이동 병원이 신속한 방역과 안전한 수산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서명운동에는 11,369명이 참여해 군위군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추진위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군위군 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모인 만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빠르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주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경북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기준 성주군 전체 인구 43,102명 가운데 89.6%인 38,640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완료 비율도 80.5%에 이릅니다. 경북 전체 평균은 1차가 78.7%, 접종 완료는 68.4%로 성주군의 접종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성주군은 찾아가는 방문 예약과 콜센터 확대,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접종 등으로 접종률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1 일반 산업단지 3단계 용지 분양이 100% 완료됐습니다.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 1 일반 산업단지 3단계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용지 분양이 시작된 뒤 이달 초 36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치면서 분양이 100% 완료됐습니다. 김천시는 3.3제곱미터당 65만 원인 조성 원가를 업체에는 분양가 44만 원으로 제공했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지원합니다. 입주하는 36개 기업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운송 장비 업종이 10개사, 분양 면적으로는 28%를 차지해 가장 많고 금속 기계 업종이 8개사, 분양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숙련기술 명장 명예전당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쉼터에 조성한 명예전당에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명장 33인, 또 달구벌 명인 40인의 현판을 제작해서 헌액했습니다. 대구시는 매년 새롭게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장과 달구벌 명인을 추가로 헌액해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문화재단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구 생활문화센터를 내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대구 생활문화센터는 대구시 수성구 화랑공원 옛 통일전시관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10월 5일까지 시민 갤러리와 버스킹 등 사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음악실과 교육실,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갖춰져 오는 11월 19일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인 도예가 백영규 씨가 2021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옥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백영규 도예가는 고령유를 대표하는 인물로 조선 사발을 재현하고 대가야 토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재현하는 등 한국 도자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를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이 끝나나 아쉬웠는데 주말 내내 화창한 하늘과 함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좀 더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안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둬주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따뜻함이 감도는 만큼 계속해서 든든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이른 추위가 물러가긴 했지만 여전히 선선한데요. 대구의 기온 8도, 안동 5도, 구미 5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비추며 기온이 올라 대구 20도, 안동 18도, 구미 19도 보이겠고요. 일교차 있지만 그래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영천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영천 1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상주 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구미와 상주 모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5도, 청송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8도, 청송 1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비 소식 없이 이번 주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